입니다. 반갑습니다. 제가 저번 시간에 그런 얘기를 했죠. 음양은 항상 서로가 균형을 맞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니까 조금 오해하시는 분들이 가끔 있어요. 어떤 분들이냐면은 음양이 균형을 맞아야 된다 그러니까 무조건 5대5다 하시는 분들 계시거든요. 그거보다는 우리 자연의 논리에서는 음양이 그때에 맞춰서 이 균형이 맞아야 됩니다. 다만 남녀 관계, 사람의 관계에서는 조금은 차이를 다일래야죠. 그래서 남자와 여자의 비율은 5대5가 정확하게 맞아 들어가는 것을 원칙으로 합니다. 그 5대5의 원칙이 잘 안 맞아 들어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죠? 예, 천연귀신이 나옵니다. 와, 천연귀신이 나옵니다. 또는 음양의 이 균형이 잘 조화롭게 되지 않았을 때, 이때 그 아기가, 어린애가 정말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도둑질할 수 있는 그런 상황들이 벌어집니다. 이러한 모든 것들이 다 누구 책임이라고요? 예. 그때는 모든 그 책임은 1번 왕, 2번 왕의 위임을 받은 관리들, 모든 그런 책임들이 다 관리들한테 있었습니다. 그러니 관리들은 잠을 제대로 못 자고 어떻게 하면 음양의 조화를 맞추지, 음양의 조화를 맞추지 하고 애가 타고 했던 거죠. 다만 시간이 흐르고 뭔가 좀 근본적인 음양이 깨져서 그랬을까요? 좀 탐과 놀이 뭐 이런 분들이 많이 생겨가지고서는 좀 어지러워졌는데, 그러나 기본 원칙은 음양이 제대로 비율이 잘 맞아 들어간다. 이것이 큰 원칙이라는 겁니다. 이 원칙하에서 남자와 여자는 기본적으로 이 음양이 맞아야 된다. 자, 그러면은 다시 또 반복해 보죠. 왜 양이라 그랬죠? 양. 양이라는 것은 퍼지고 확산하고 나타나고 보여지고 이런 모든 것들을 우리 시각으로 봤을 때 아, 그렇구나 하고 보여지는 거는 양. 그럼 왜 양이라 그랬죠? 여기가 정말 중요합니다. 왜 자꾸 반복하냐면 요 기본적인 요의 얘기를 갖다가 이해하지 못하게 되면 나중에 다 엉클어져요. 중요한 거는 아, 양으로 보였네, 활동하네, 움직이네. 왜 그래? 아, 음이었으니까. 반대로 음은 양이었으니까. 왜 수축하고 웅축하고 감춰지고 뭔가 은밀해지고 이 모든 다 뭡니까? 양이었기 때문에 감춰지는 거죠. 자, 사람이 살면서 너무 나대면 나 너무 나댔어. 조금 좀 자제해야지. 그거 자체가 뭡니까? 양에서 음으로 균형을 맞춰가는 겁니다. 아, 난 너무 소심해가지고 말도 못하는 것 같아. 에이, 이번에 내가 확실하게 나를 갖다가 좀 나타내봐야지. 발표도 하고 이야기도 하고. 그 얘기가 뭡니까? 너무 음이 있었으니 이제 확산하고 나타내고 뭐 운동하고 이런 식으로 뭐냐면 양으로 보여주겠다는 얘기입니다. 양이니까 음으로 가고 음이니까 양으로 가고 이 순환 반복이 이 지구의 생명체에서는 모든 만물에서는 끊임없이 반복이 된다는 것이, 그것이 동양에서 바라보는 동양의 사상입니다. 서양의 사상은 어떻게 한다고요? 예, 1 더하기 1은 2예요. 또 1 더하면 3이에요. 4예요. 왜요? 6이에요. 무한대로 가는 거는 그건 서양의 사고. 동양의 사고는 유한에서 움직인다. 유한에서 어떻게 이거 갖다가 뭐 나눈 것이냐. 그래서 뭐 굳이 뭐 비유를 든다면은 두부 한 모를 가지고 찌개를 끓여 먹을 것인지 아니면 부쳐 먹을 것인지 가지고 있는 건 두부 한 모밖에 없다. 요것을 어떻게 먹었을 때 가장 효용성 있게 맛있게 총체적으로 먹을 수 있는지 이야기입니다. 부침개로 다 먹어버리면 찌개를 먹을 수 없음이요. 찌개로 다 먹었으면 부침개를 먹을 수 없음입니다. 이것의 둘의 적절한 이 조화가 이루어질 때, 아, 나는 두부를 맛있게 먹었어 하고 결론이 나오는 거죠. 이걸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얘기를 항상 음양의 법칙으로 이야기를 하고, 그 음양의 법칙을 가장 아름답게 써있는 가장 아름다운 그림이 우리 태극기의 그림이란 말입니다. 사주를 판별하고 이야기하고 감명을 할 때도 역시 이 음양의 법칙의 이야기는
벗어날 수가 없죠. 왜? 이것은 가장 큰 툴이니까요. 여기서 벗어나면 이상한 얘기를 한다? 아, 다 생각해 봐야 됩니다. 음양의 법칙이 벗어나면 그 자체는 믿을 수가 없습니다. 동양의 사고는 철저하게 음양에서 그 다음에 어디로 갈까요? 예, 어우, 다 천재신가 봐. 오행 금방 아시네. 예, 오행으로 갑니다. 그래서 음양의 이야기가 좀 더 구체적이고 확실한 이야기들, 좀 더 할 수 있는 이야기가 바로 그게 오행의 이야기입니다. 그럼 오행의 이야기는 어떻게 막 얘기할 것이냐? 여기에 대한 아주 그냥 기가 막힌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혹시 기억하실지 모르지만 혹시 관상 보셨어요? 관상? 관상에 보면은 나오시는 분이 있어요. 그 유명한 관상 그 보시는 분. 그분과 라이벌 관계에서 뭔가 이루시는 분이 있죠. 그분이 이제 뭐 잘 아시겠지만은 압구정 한명의 선생님입니다. 진짜 뭐 누가 다 알죠. 근데 이분이 하신 말씀 중에서 참 희한한 말씀 하셨어요. 무슨 말씀 하셨죠? 예, 내 손 안에 있소이다. 내 손 안에 있소이다 하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 내 손 안에 있습니다가 바로 뭡니까? 언뜻 보게 되면은 굉장히 광활한 말인 것 같죠. 다 내 손에서 움직이다. 이거 다 뭐 내가 알아서 다 이거 뭐 엎적뒤적 다 할 수 있는 거야. 하고 얘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제가 볼 때 한 명의 그 선생님께서는 내가 내 손 안에서 주물럭주물럭 할 수 있다는 그런 얘기한 것이 아니라 그분은 실질적으로 명리의 참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내 손 안에서 세상이 움직이는 것이 다 보이더라. 원칙이 여기 다 있다. 하는 말씀이 바로 내 손 안에 있습니다. 내 손 안에 있어이다. 아, 내 손을 잘 들여다보고 이걸 보니까 음양이 움직이는 것이 오행이 어떻게 작동되는 것인지 이것이 다 보이더라는 것입니다. 오행이 움직이고 음양이 작동이 되고 이러한 것을 과연 어떻게 할 것이냐. 자, 실례로 한번 요 시간에 요 정말 좀 중요합니다. 왜 중요하냐면 잘 모르겠으면 어디를 봐라? 예, 손을 봐라. 손에 답이 무조건 있음. 손을 자꾸 고민하고 또 쳐다보고 또 쳐다보면은 그래요. 하는 말들이 나올 것이고요. 여러분들 그거 좋아하시잖아요. 비급, 어유 아름답습니다. 비급. 비급을 잘 정말 이해하고 잘 알기 위해서는 정말 필요한 것은 아주 기본적인 음양을 아는 것인데 음양의 가장 정답 한마디로 정답은 어디에 있다고요? 예, 손바닥에 있습니다. 자, 하나하나 증거를 한번 만들어 가볼까요? 보통 인사를 할 때 어떻게 하죠? 인사를 할 때 뭐 왼손 오른손 이렇게 가지고서는 정정하게 인사를 하죠. 인사를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인사한 걸 보지 마시고 손을 봐보세요. 자, 손이 이렇게 되죠? 이게 됩니까? 안 됩니까? 예, 되죠? 무슨 그림이 보여요? 태극의 그림이 보입니다. 태극의 그림이 보이죠? 태극의 그림이 보입니다. 이 두 개의 손이 하나는 양이라면 하나는 음이 됩니다. 그 둘이 만나게 되면 어떤 모습으로 보여요? 예, 태극의 모양으로 보이고 태극의 모습으로 보였기 때문에 거기서 정중하게 인사하는 그러한 행동성, 결과성 이것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에이, 그거 그래서 어떻다는 얘기인데 뭐 인사 잘하라는 얘기야 뭐야. 이제부터 시작이란 얘기입니다. 왼손과 오른손이 만나면 무엇이 만들어진다? 예, 태극이 만들어진다. 이 태극에서 왼손은 왼손대로 오른손은 오른손대로 또한 음양의 작동을 합니다. 그러면 손에 음양이 있다고요? 예, 음양이 있고 오행이 있고 여러분들 잘 아는 12지지 12계절이 다 들어있습니다. 이것만 잘 기억하고 잘 고민하고 잘 생각해도 동양의 사상은 정말로 참
미루 말할 수가 없구나 하는 이야기를 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손을 쫙 펴봅니다. 손을 펴보게 되면 그냥 에이 뭐 손인데 이거 뭐 아닙니다. 자, 잘 들여다봅니다. 이 손에서 움직이는 부분이 있고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움직이는 부분은 어디죠? 어디죠? 예, 손가락입니다. 손가락. 손가락 움직이잖아요. 자, 움직이지 못하는 부분은 어디 있죠? 어휴, 다 아시네. 손바닥입니다. 손바닥이 움직입니까? 아닙니다. 근원적으로 손바닥은 움직이지 못하는 사실은 음입니다. 이 음에서 손가락들이 나옵니다. 자, 우리가 손 하게 되면 손바닥이 없는 손, 이 손가락 가지고 손이라나요? 비록 손가락이 하나 좀 없어도 이걸 뭐라 그러죠? 우리 손이라 합니다. 그 얘기 속에는 손바닥이 중요합니까? 손가락이 중요합니까? 네, 사실 손가락보다는 손바닥이 더 중요한 겁니다. 또 한번 재밌게 보는 거죠. 손을 갖다가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이거 하니까 옛날 생각나죠? 아주 어렸을 때, 아가였을 때 그렇게 했죠? 그냥 요대기에 요에 딱 누워서 방실방실 웃고 있으니까 엄마가 뭐라 그래요? 도리도리 도리도리 잼잼잼 건지건지 잼잼잼 이거 안 했나요? 요즘 세대는 안 하시더라고요. 참. 도리도리 잼잼 건지건지 잼잼잼 한 이야기 속에 그대로 음향이 들어가 있습니다. 도리도리 도를 알아라. 도의 이치 도리. 뭐 잘 쓴 것은 아니지만 굳이 쓴다면 고개를 도리도리 한다는 자체가 이 자체가 뭐죠? 도의 리입니다. 왜? 왼쪽으로 돌렸으니 오른쪽으로 가고 오른쪽으로 돌렸으니 왼쪽으로 갑니다. 이것이 바로 도리입니다. 그냥. 음양의 이야기가 똑같잖아요. 음에 있으니 양으로 가요. 양에 있으니 음으로 간다는 얘기가 똑같은 얘기입니다. 자, 도리도리. 그가 한 것이 도리야. 근데 어떻게? 건지건지. 건지건지. 위에서 내려와. 위에서 내려와. 밑에서 받아. 하늘과 땅이 있어. 하늘에 있는 무엇인가가 딱 내려오게 되면 자연스럽게 손이 쥐었다 폈다 쥐었다 폈다 잼잼잼. 잼잼잼은 굳이 지금의 말로 바꾼다면 재미입니다. 재미. 재밌지. 재밌지. 조금 이 명리 공부하신 분들은 재미. 그러면 그건 결과인데요. 예, 결과입니다. 펴지는 결과가 있고 뭉쳐지는 결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이것이 같이 나타난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하는 이야기가 도리도리 잼잼잼. 자, 잘 기억해. 돈잼잼 하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것을 머릿속에 꽉 박혀가지고서는 자연스럽게 그냥 뭐 이상하게 저는 뭐 음양이 어떻고 뭐 음은 뭐 이렇게 머리 복잡한 얘기 한 것이 아니라 아가였을 때부터 세상 이치는 양과 음이 만난단다. 그래 되면 잼잼잼이 생긴단다. 그러한 것이 도리도리란다. 하고 자연스럽게 가르쳤던 거죠. 서양 문물이 들어오면서 서양 교육을 받으면서 이런 것들 많이 좀 깨졌어요. 근데 명리는 철저하게 동양의 사고로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해를 해야 되는데 서양의 사고와 같이 맞부딪히니까 충돌 현상이 나는 거죠. 조금만 현명해진다면 서양의 학문들이 잘못됐다는 얘기가 아니라 너무너무 좋은 학문, 너무너무 사실적인 거 정말 좋은 겁니다. 이것을 조금만 놔두고 동양의 사고를 갖다가 좀 더 이해하시면서 뭐라 그럴까요? 융합시킨다 그럴까요? 결국엔 동양과 서양이 만나는 꼴이 되겠죠. 이러한 것을 좀 더 고민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생각보다는 명리가 참 쉬운 거야. 그럴 수밖에 없는 거야. 하는 것들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저는 명리를 갖다가 어렵게 얘기하지 않으려고 노력합니다.
어렵게 얘기하면 할수록 실제로 배우는 사람들이 더 머리가 터져가지고 명리는 어려워. 한자도 공부해야지, 뭐도 공부해야지. 그게 아니고 명리는 남자가 있으면 여자가 있다 치자. 그럼 두 사람이 뭐하면 만나는 것. 아니 남자와 여자가 만나는 게 그게 이상한 건가요? 아니죠. 자연스러운 겁니다. 우리가 말하는 거 자연스러운 것. 그 자연스러운 것이 바로 명리입니다. 명리. 자연스러운 것이 명리인데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아집으로 내가 알고 있는 그 고집으로 지혜로 지식으로 좀 아집을 부려서 이걸 해석하려다 보니 굉장히 어려운 이 두 개가 이렇게 움직이고 있죠. 같이 맞물려 있죠. 이것이 어떻게 쉬었을 때 펴졌을 때 쉬었을 때 펴졌을 때 다시 또 음양의 운동으로 나타납니다. 저는 정말 모르겠다. 진짜 내가 이게 그렇지 하게 되면 손바닥을 봅니다. 손바닥을 보고선 가만히 고민을 하죠. 여러분들 잘 보면은 그런 생각해요. 손바닥을 다 보면은 저는 이 길이도 상당히 소중하다고 봅니다. 이 길이가 왜 딱 똑같이 네모나게 되지 않고 각각 다르지? 왜 다르지? 고민하시란 말입니다. 고민하고 그렇지를 이해하시라는 얘기죠. 손바닥이 이렇게 생겼으니까 우리가 아는 오행도 이렇게 생겼습니다. 자, 예를 보시죠. 예를 보게 되면 어딘가 모르게 손바닥이 어떻게 돼 있어요? 자, 관찰. 약간 뾰족하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야이씨 하고 할 때 왜 삿대질이야 뭐 지적질이야 하고 찌르는 거죠. 자, 찌르는 겁니다. 지적질하는 겁니다. 뭔가 나가는 겁니다. 이 손가락은 나가는 운동성을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빡 이해하셔야죠. 얘는 뭘 상징한다고요? 요거는 목을 상징합니다. 그래서 어딘가 모르게 좀 뾰족해. 그래서 쭉쭉 나가는 것 같아. 그래서 이렇게 생겼습니다. 그 다음에는 화입니다. 화는 손가락 중에서 가장 뭉툭하게 되어 있는 게 어디예요? 얘입니다. 화는 나가는 것이 아니라 뭉툭하게 퍼지는 겁니다. 요만한 공이 있어서 요만한 공이 커진다면 일단은 커지는 운동성이 생길 것이고 그런 다음에는 이 운동성과 같이 반지름이 커져, 지름이 커져 같은 얘기입니다. 커지는 상황이 벌어지면서 같이 부피가 커지거든요. 이게 퍼져가는 겁니다. 근데 다 퍼지면 그 다음부터 어떻게 해야 돼요? 잘 유지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얘가 왜 제일 큰 꼭대기 있죠? 제일 꼭대기 있어. 왜 그래요? 여기까지만 한계란 얘기입니다. 손가락이 올라가긴 하는데 그래서 무언가 확장이 되는데 마지막 한계점이 어디다? 여기란 얘기입니다. 그런 것 같아. 더 무서운 얘기 해드릴까요? 옛날 동양의 사고방식에서 지금의 관상의 법칙을 몰랐을까요? 아닙니다. 다 나타납니다. 자, 쭉쭉쭉쭉 올라가다가 누구든지 어떤 물체든지 그 순간에 딱 설 수 있다고요? 그런 운동 보셨습니까? 차를 갖다가 100km 달리다가 아무리 급부르게 밟아도 뭐가 생기죠? 밀려가죠? 안 그러는 만물이 좀 나와 보십시오. 모든 만물은 운동성에 가게 되면 여기서 딱 끝! 하고 그쳐지는 게 아니라 조금 더 갑니다. 차가 스피드마크 생기죠? 쭉 더 갑니다. 이게 뭡니까? 여기까지가 차가 서지는 그 순간까지가 마지막 노선이라는 얘기입니다. 실질적으로 차가 쫙 가다가 어디까지 큰일 났네 하고서는 브레이크를 꽉 밟아서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내가 브레이크 밟은 시점과 차가 밀려서 간 시점
여기에 차이가 분명히 생깁니까? 안 생깁니까? 예, 생깁니다. 이 순발력이 잘 돼가지고 그렇게 잘 밟는 사람은 어휴 정말 사고 안 나고 딱 쓸 수가 있는 거고, 요거 조금만 계산 잘못하게 되면 밀려서 더 커져버리는 거죠. 더 밀려가 버린 거죠. 그래서 얘 화는 무엇보다도 제일 깁니다. 쭉 가다가 가만있어 이제 더 가면 안 돼, 더 가면 안 돼 하는데 벌써 커져버리죠. 근데 너무 많이 커졌잖아. 그게 다시 움츠려야 하면 움츠려야 돼요. 균형, 그것이 균형입니다. 균형. 자, 쭉 올라가다가 아씨 더 갔네. 바로바로 정리. 요 정리의 길이가 여기입니다. 정리됐어 이제. 그래서 정리된 건 정리돼서 어느덧 움직이다가 때가 되었으니까 이제는 뭐 돼야 되죠? 조금 있으면 동지가 되죠. 네? 동지. 어떻게 되죠? 낮의 길이가 제일 짧았다 썼으니까 이제부터는 길어집니다. 예, 밤의 길이가 이제부터는 짧아지기 시작합니다. 요게 바로 음양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요걸 잘 고민하시게 되면 무슨 계절에 어떻고 저렇고 뭐 이게 나오는 것들 다 여기에 답이 다 있습니다. 어쨌든 올라가서 더 갔어. 근데 더 간 거 이거는 안 돼. 그래서 내려옵니다. 그래서 여기가 바로 안정을 취하는 겁니다. 정리되는데. 정리가 된 다음에 시간이 돼서 이제부터는 작아져야 되겠다. 음이 돼야 되겠다. 해서 뚝 떨어집니다. 뚝 떨어져서 이제 쭈쭈쭈 내려갑니다. 올라가서 극점까지 커졌다가 줄어들기 시작해서 두두뚝 떨어져서 어디까지 내려오죠? 예, 손가락이 여기까지 있습니까? 여기서 끝입니다. 자, 잘 보시죠. 손을 잘 보시게 되면 손이 참 신비롭습니다. 손에 이렇게 보면, 손을 딱 이렇게 보면 이게 딱 네모나게 돼 있는 것 같은데도 불구하고 잘 보면은 약간 둥그렇습니다. 요 둥그렇게 돼 있는 거는 사실은 이 자체가 원을 이야기하거든요. 근원적인 걸 얘기합니다. 이 원에서 이것이 보기에는 똑바로 좀 직선으로 돼 있는 것처럼 반듯하게 돼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사실은 이렇게 원운동을 하고 있는 것이다 까지 설명을 해주고 있죠. 자, 다시 여러분들 잘 아시는 목화금수에 다시 한번 여기서 이 손바닥으로 짚고 넘어갑시다. 자, 목은 올라가네. 화는 얘가 화입니다. 화, 그림이 딱 원의 그림이 나오잖아요. 여기서 나름대로 조금 더 올라갔지만 좀 내려가면서 균형을 잡아가다가 이제는 화에서 어디로 가야 되죠? 예, 금으로 갑니다. 목, 화, 금. 남은 거는 수입니다. 그래서 손가락은 수에 붙어 있는 겁니다. 자, 처음에 음양의 논리에서 음에서 양이 생긴다고 제가 처음에 시작을 했습니다. 증명이 됐잖아요. 여기서 음에서 양이 생깁니다. 이 모습이 음양의 운동입니다. 자, 조금만 더 가볼까요? 조금만 더. 예, 여러분들 12지지대에서는 나 다 알아. 12지지 다 알아. 다 얘기하실 겁니다. 그래서 12지지에 뭐 이렇군 저렇군 얘기하는 것들 다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제일 처음에 잡는 곳이 어디죠? 예, 여기를 갖다가 뭐라 그러죠? 인이죠. 그래서 인, 묘, 진, 사, 오, 미, 신, 유, 술, 해, 자, 축. 요 인이 갖는 특성은 마침 좀 돼 있네. 자,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합시다. 그럼 여기가 인이 되겠죠. 자,
이것이 뭐라고요? 목. 여기가 뭐라고요? 화. 여기가 뭐라고요? 금. 여기가 수. 요 그림을 보고 또 무지하게 고민을 합니다. 아니, 뭐 무지하게 고민하지 말고 그냥 있는 그대로만 보시면 됩니다. 이제 인이라는 애가 어디 있어요? 여기 있죠. 보통 말할 때 인목 하니까 인목 하니까 다 어떻게 이해를 하고 계시냐면은 이는 목이다. 이는 목이다 하고 얘기하시거든요. 틀린 얘기는 아닌데 저는 틀렸다는 얘기 잘 안 하거든요. 다 이유에서 얘기했을 것인데 틀렸어요 그러면 아유 제가 좀 소심해서 그런지 싸우기 좀 싫어서 그런지 이는 목이다. 틀린 얘기는 아닙니다. 그런데 조금 더 고민하실 거는 인이는 실질적으로 목방이다의 뜻입니다. 이는 목이라는 게 아니라 이는 목방에 있다의 뜻입니다. 또는 이는 목방으로 가고자 한다의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는 무조건 목이야 이러는 것이 아니라 이는 목방으로 간다 이 이야기입니다. 사실은 이 그림을 보고 국제정세를 논할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어디에 있다고요? 예, 동방에 나 아싸. 예, 동방이 어디입니까? 어떤 동방이죠? 예, 북동방. 북동방은 인방입니다. 인방. 북, 동, 북동방, 인방입니다. 그러면 인방은 이 그림을 딱 보니까 어떤 관찰력이 생기죠? 예, 인방. 어떻게 돼 있어요? 예. 튀어나와 있습니다. 튀어나와 있다고요? 튀어나와 있어. 우리나라 한반도는 예, 튀어나와 있습니다. 왜 튀어나와 있어요? 지정적으로 이래서 그래요. 북동방에서 튀어나오는 한반도, 이 한반도가 시공간으로 목의 시작입니다. 자, 목의 시작이란 이야기는 한 번 더 고민해 보면, 자, 이 그림에서 뭐 어떻게 얘기하고 있죠? 수방에 끝자락이 있습니다. 목방의 시작점이 있습니다. 수와 목의 가림길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인방의 방향성은 지구가 돌아가는 것처럼, 시계가 가는 것처럼 앞으로 움직임은 어디에 있다? 목방으로 가는 것이다. 공부 많이 하신 분들 이런 얘기 해요. 이 노래는 찬기가 항해서 중얼 무슨 얘기 많은데 다 나와 있네. 수에 붙어 있으니까 인목에 있는 방향성은, 인목의 상태에서는 당연하게 수가 많은 거죠. 그래서 이 노래는 추워야 돼요? 더워야 돼요? 예, 추워야 돼요. 수에 있으니까. 실질적으로는 이는 정의를 내린다면 이의 상황은 수와 목의 경계선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어떨 때는 수인 것 같고 어떨 때는 목인 것 같고 갈팡질팡 매우 괴롭습니다. 시간의 흐름과 운동에 의해서 자연스럽게 어떻게 가요? 목방으로 움직여 나간다는 것이죠. 끊으시고 이거. 이게 여기 됐어 이거. 안 되잖아. 아 여기 있구나. 뭐예요? 아닌데? 이게 좀 건드려야 되겠구만. 예? 이거 안 건드리니까 꺼져버렸어. 좀 이게 다시 하면 되지 뭐. 아니요. 탁 자른 다음에 그냥 이어나가면 되죠.
아, 왜 자꾸 근데 그래요? 그런데 신경 쓰이게. 왔다 갔다 하는데 제가 신경 자꾸 쓰이지. 해고 나는 촬영. 그럼 촬영 자세를 딱 하든지. 왔다가 이거 하니까. 지난 거는 얘기하지 마세요. 네. 그만하고 지금부터 진행하세요. 아니 이거 얘기하는구나. 큐. 하기가 좀 다 편집하니까 다 필요한 거다 잘라버리니까. 자, 수. 수에서 어. 수에서 목으로 가는 것이 뭐라고요? 예, 그 경계에 있는 점이 인목이다. 인이다. 인이다. 그 인이 바로 인방 또는 인목 하는 것은 인은 인이지 목이 아니라 인은 목방으로 간다 이야기라는 걸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목방으로 가는 거예요, 목방으로요. 그래서 목방이 쭉 생깁니다. 자, 여기서부터 하나씩 짚어나가면 되죠. 인, 범인자 하고 있다. 묘. 진사 오미 신유술. 왜 다 나오네. 명리의 가장 기초 중에 하나가 이 12지지가 어떻게 위치하고 있느냐를 잘 보시면 그 시공간에서의 특성과 뭐 어떻게 보면 성정, 특성, 상황 이런 것들이 나옵니다. 자, 여러분들이 혹시라도 요 인에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인에 있다면 어떤 마음이 들까요? 가만히 있어봐. 나 있는 데가 지금 이게 수방이야 이거? 아니야 목방이야 이거? 아마 조금 헷갈리실 겁니다. 갈 수도 없고 올 수도 없는. 그러면은 나는 빨리 어떤 마음을 가게 되죠? 시간의 흐름에 빨리 편승하고 싶겠죠. 그래서 너 어디 있는 거야? 하고 얘기한다면 저 목방에 있습니다. 진짜야? 네. 하고 싶을 겁니다. 그것이 바로 사생지의 이야기입니다. 사생지는 우리가 보통 무슨 말을 쓰죠? 역마지니 뭐 이런 말 많이 씁니다. 역마지라는 이야기는 무조건 싸돌아다니다가 아닙니다. 역마성 많은 사람 중에서 게으른 사람 무지하게 많습니다. 저 역마성 많은데 무지하게 게을러요. 역마성 때문에 왔다리 갔다리 나름대로 분주한 것이 아니라 현재 나의 위치가 불안한 위치에 있다는 겁니다. 불안한 위치에. 불안한 위치에 있으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뭔가 자꾸 어떤 마음이 들까요? 불안하니까 안정되고 싶습니다. 또 너 정체가 뭐야? 수야 목이야? 확실히 얘기해봐. 그랬을 때 나 빨리 내 정체를 나를 확실히 이해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뭐냐면은 온갖 생각, 상황 뭐 이런 것처럼 거 해서 빨리 뭐 하고 싶죠? 예, 빨리 묘방으로 가고 싶어 합니다. 그랬을 때 나 목이 있어요? 하고 얘기하고 싶겠죠. 그것이 바로 인사신해의 특성입니다. 이것을 조금 더 고민하고 이야기하게 되면 많은 이야기들이 나오거든요. 역시 손바닥을 잘 보면 하고 얘기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알고 있는 12지가 또 우리가 알고 있는 12계절이 이렇게 위치해 있구나. 이것을 잘 눈여겨보신다면 좀 더 좋은 성과가 나오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한 번 더 정리해보죠. 목은 나가고자 하는 성정이다. 따가고 하는 성정이다. 왜? 손톱이, 이 손이 뾰족하게 돼 있는 것처럼. 화는 퍼지고자 하는 성정이다. 퍼지려고 합니다. 넓히려고 합니다. 화가 그렇구나. 금은 더 나갑니까? 내려가야죠. 내려가기 때문에 응축하고 정리하고
뭔가 단단하게 만들고 하는 것이 바로 금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면 수는 있잖아요. 가장 뭉쳐진 곳에서 잘 똘똘똘똘 뭉쳐가지고 있고자 합니다. 그러한 것이 수다. 그래서 이 수는 그 수의 성질을 잘 이해하시게 되면은 그 명리로다 조금 더 이게 발전적으로 생각할 수 있는데, 수가 바라는 차원은 뭐죠? 수는 무엇을 가장 원할까요? 수가 원하는 것. 말을 바꾸 너무 어렵죠? 좀 쉽게 말씀드린다면, 물이 흘러서 어디로 갑니까? 어디로 간다고? 예, 바다로. 그렇죠. 왜 바다로 갑니까? 예, 물들이 다 모이려고. 모여서 뭉쳐서 무엇을 이룹니까? 예. 수는 모여서 뭘 이룬다? 균형을 이룹니다. 균형. 어떤 물이라도 어떤 그릇에 있더라도 다 놔두면 균형을 이룹니다. 예, 균형을 갖다가 한자로 아름답게 쓰면 뭐가 되죠? 균형을 이뤘다. 이걸 한자로 아름답게 쓰면은 평을 이룬다 합니다. 평입니다. 평. 수는 평을 이루고자 한다. 평을 이뤘습니다. 평을 이뤄서 평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 손을 보게 되면 생각보다는 이 손이 밑에가 깔끔하게 평을 이룹니다. 근데 왜 딱 직선이 아니냐고? 예, 직선이 아니고 모든 사물은 원으로 만들어지니까요. 원의 모습으로 약하게 둥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균형을 이룹니다. 자연에서 아름답게 뭉쳐있는 모습이 중에 하나가 뭘까요? 예, 물론 뭐 이것도 있고 저것도 다 있는데, 물방울, 이슬. 물방울이나 이슬이 다 뭡니까? 잘 뭉쳐있는 모습입니다. 그 모습이 울퉁불퉁하나요? 아니죠. 둥그렇습니다. 원의 모습을 갖추게 됩니다. 그 모든 것이 뭘 이룬 것이냐? 균형을 이루고 평을 이룬 겁니다. 그러면 목은 균형을 이룬 점에서 나가야 됩니다. 나가야 돼. 나가려고 그러면은 이 균형에서 나가려고 그러니 이게 쉬운 얘기입니까? 평을 이루고 뭉쳐진 곳에서 나가야 돼. 우리 보통 우리 똘똘 뭉치는 거야. 우리는 의리에 사나이들이 하고 똘똘똘 뭉쳐가지고 딱 있는데, 저 탈퇴할래요. 저 할 일이 있거든요. 나간다면. 그게 쉽습니까? 몇 명 있어. 우리는 뭐 영원한 동지 해가지고 딱 뭉쳐 있다가, 저는 이쪽이 안 맞는 것 같아. 이렇게 있다가는 뭉쳐가지고서 좀 이상해지는 것 같아. 나 탈출해야 돼. 나 탈출하겠습니다. 하고 얘기하게 되면 그 탈출이 쉬우냐고요. 그 어려움을 갖다가 이기고서 그래도 탈출하는 그 애가 바로 목방에서의 갑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12지를 갖다가 이야기할 때 이는 뭐라고 이야기하죠? 이는 힘센 호랑이. 왜 힘이 세다고 했을까요? 예, 여기서 뚫고 나와야 되니 힘이 세야 됩니다. 힘이 세야 되는데 어떻게 힘이 세야 돼요? 찬스만 봅니다. 어떻게든지 나가려는 힘이 세고 날렵하고, 또한 인해서 모든 힘을 다 총발휘해서 나가지 않으면 나갈 수가 없어요. 나가려다 보니까 당연하게 호랑이는 뭐하다? 성정이 급하고 힘이 세며 앞만 보고 발리고, 이런 얘기 모두 다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인이란 인의 상황, 인의 모습, 인의 시츄에이션. 여기서는 이러한 것들이 나오게 되는데 여기서 가장 먼저 내가 나갈 거야 하고서는 나가는 애가 갑인 겁니다. 그러면 그래서 이 갑의 글자를 잘 보시면 갑의 글자가 괜히 생긴 게 아니고요. 얘가 수입니다. 얘가 수라고요. 수에서 나 나갈게 하고서는 나왔습니다. 이 글자의 모습이 바로 갑의 글자 모습입니다. 그래서 갑은 성정이 때로는 급한 일만을 갖고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왜? 나가야 되니까. 이 갑의 이야기는 뒤에 나중에 얘기할 때 우리의 건국이념. 우리의 건국이념이 뭐죠? 원래 건국이념. 지금은 참 안타까워요. 교육이념으로 바꿔놨거든요. 그러나 우리의 원래 조선에서는 건국이념이 홍익인간. 홍익인간입니다. 다 아시죠? 홍익인간은 무슨 뜻이에요? 나가 세상을 이롭게 할게요.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내가 세상을 이롭게 한다? 와, 얼마나 광호한 얘기입니까? 광호한 이야기입니다. 그 속에는 내가 어떤 사람이라는 거예요. 너희들보다 나 이렇게 튀어나온 사람이거든. 나게 튀어나온 사람이니까 내가 너희들보다 그래서 너희들을 갖다가 나와 같이 만들게요. 나랑 같이 똑같이 만들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이 바로 갑기토입니다. 갑기합토. 진정한 의미의 갑기합토는 정말 나의 모든 것을 주더라도 너와 내가 갚아지자 하는 이야기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같이 이렇게 광호한 말을 쓰는 나라는 없습니다. 뭐 어느 나라 같은 경우는 뭐 그런 얘기 하죠. 신에게 선택받은 민족이야. 선택의 이야기를 하지만 우리는 감히 배 내밀고 당당하게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얘기해요? 내가 너희를 이롭게 하리라. 이 세상을 이롭게 하리라. 이렇게 한다는 이야기는 내 것을 주리라. 베풀리라. 저기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 아버지들 지나가다가 좀 추워지죠. 어떤 사람이 딱 보게 되면은 그냥 추워서 달달달 떨고 있으면 옛날에 아버지들 옷을 줍니다. 저기서 아버지 이 추운데 이게 떨고 오시면 어떡해요? 이게 하면 지나다 보니까 아유 그냥 너무 그냥 진짜 덜덜 얼어 죽게 생긴 사람이 있어. 그걸 보고 내가 어떻게 지나가니? 그래서 내가 옷 벗어 준 거야. 아주 당당히 말씀하십니다. 지금 같으면은 진짜 그냥 뭐 온갖 얘기 다 나오면서 그냥 나오겠지만 옛날에는 우리 아버님들이 당당하게 옷을 벗어 줄 때 하나도 사실 살 생각이 없었거든요. 그래 주고 나는 더 나으니 내가 더 나으니 이거 옷 하나 나 준다고 나 죽지 않아. 나름대로 그런 당당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 당당함이 바로 이 조선시대의 정말 청백리들, 관리들, 이 사람들의 뭐냐면 뚜렷한 정신사상이었거든요. 그래서 못 사는 백성들, 못 사는 이 평민들을 봤을 때 항상 마음이 아파서 내가 어떻게 주려고. 그래서 이조시대의 가장 아름다운 선비상은 청백리입니다. 청백리. 왜 청백리예요? 내 거를 다 줄 정도로. 왜? 그래도 나는 나라의 녹봉을 먹고 나는 밥 3끼 잘 먹어 그래도. 밥 한 끼밖에 못 먹는 사람 줘야 돼. 그래서 주는 사람. 아낌없이 주는 나무, 아낌없이 주는 사람. 이 사람이 바로 진정한 갑의 민족성이거든. 이 갑과
인과 묘의 그 상황적인 것, 또 갑과 을의 이야기들이 뭐 이 책 뒤편에 좀 나와 있긴 하지만 조금 더 고민해 보면 현재 돌아가고 있는 일본과 우리나라와의 이 한일 관계 문제, 여기에 답이 있습니다. 명리를 공부한다는 건 단순히 너 이렇지 하고 맞추는 것이 아니라 조금 더 지혜의 폭을 넓히고 안목을 넓히고 아울러서 지혜를 가져가고 어떻게 살아갈까 찾아나가는 겁니다. 그것이 명리에 있는데 대부분은 그냥 명리 그러면은 뭐 그냥 뭐 잘 맞춰 조금 더 고민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명리는 어디서 왔다고요? 예, 자연에서 왔습니다. 명리는 자연을 관찰하고 그 자연을 잘 보면서 아 이렇게 돌아가는 거구나 하고 이치를 날고 그러니 어떻게 내가 조화롭게 살아야 되겠구나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해안이 밝아지고 지혜를 이해할 수 있고 조언을 해나갈 수가 있죠. 그것이 바로 또 명리입니다. 조선시대 때 많은 사람들이 사실 이 명리를 다 할 수밖에 없었고 이해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명리, 지금은 사주 명리에서 조금 전문 분야, 조금 응용 분야로 해서 나름대로 예측술 이쪽으로 갔다가 뭐 명리라고 얘기하지만 실질적으로 원래의 명리의 이야기는 음양의 이야기를 정확하게 아는 겁니다. 자, 다시 한번 기억해 보시죠. 수, 목, 화, 금 나왔습니다. 어머머머머. 근데 뭐가 빠졌어요? 뭐가 빠졌어요? 토는 어디 가시고? 토가 없네, 토가. 토를 찾으십시오, 토. 예. 다시 모르겠으면 무엇을 봐라? 아, 다 잊어버렸네 벌써. 손바닥을 보라고요, 글쎄. 손바닥을 봐라, 손바닥을. 모르겠으면 무조건 손바닥을 봐라. 손바닥을 보니까 자, 토자를 한번 써볼까요? 토. 손바닥을 보니까 웬 놈의 토가 이렇게 많어? 그럼 보이십니까? 보이십니까? 아, 토가 여기도 토, 저기도 토, 여기도 토. 으아. 너무 많아. 무슨 이야기입니까? 토는 보통 일반적으로 토는 중앙에 있다 하고 얘기를 하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이해를 하냐면 여기 있는 줄 알아. 토는 중앙에 있다는 얘기는 중은 이게 쓰죠. 이 중자의 해석이 정 가운데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그냥 글자 쓰기에는 정 가운데로 쫙 해놨지만 이 중이란 뜻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요 사이에 있다는 겁니다. 무엇인가가 있는데 여기서부터 여기 사이에 있어. 자, 토는 손바닥에서 보니까 어떻게 있어요? 여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어우 많어. 요거 갖다가 한마디로 하나로 간략하게 만들어 보면 이렇게 할 수 있겠죠. 자, 이제 다시 토가 보입니까? 예? 토가 몇 개 있어요?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이렇게도 있고 어이구. 다시 이야기한다면 토는 한 개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그런데 목, 화, 금, 수로만 이야기하니까 토가 잘 안 보여. 토가 잘 안 보이는 맛은 있지만 그러나 토는 주장합니다. 다 토야. 다 토라고.
황제의 복장이 뭐죠? 황제의 복장은 무슨 색이 들어가죠? 금색이나 노란색이 들어가죠? 예? 또 뭐 이런저런 거 하시는 분 보게 되면 뭐 이 노란색의 의미를 잘 아실 겁니다. 톤은 전체를 상징합니다. 전체를 상징하는 동시에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고 여기도 있고 저기도 있으니 기본적으로는 어디에나 존재한답니다. 우리 손가락에서 자, 얘는 어떻게 얘기합니까? 얘도 만날 수 있고 얘도 만날 수 있고 얘도 만날 수 있고 얘도 만날 수 있어요. 모든 애들을 다 만날 수 있어요. 고민이 있으신가요? 이제 혼자서 고민하지 마십시오. 부부 갈등, 이성 갈등, 고부 갈등, 학교 폭력 등 누구에게도 털어놓지 못한 말 못할 고민, 이제 전문 상담사와 만나보시는 건 어떨까요? 1:1 심리 상담을 통해 현대인들의 스트레스를 풀어드립니다. 정신이 건강해야 몸도 건강합니다. 심리 상담 전문 기업 심리25, 지금 바로 상담하세요.